어젯밤에 충분히 잤는데 왜 매일 아침 이렇게 피곤할까요? 겨울에는 항상 과일을 먹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60세 이후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기능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건강한 습관조차도 조용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몸이 드디어 기회를 얻은 것 같네요. 어젯밤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피곤함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얼굴이나 손발이 조금씩 붓는 느낌이 드는데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과일은 언제나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특히 겨울철에 매일 과일을 챙겨 드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 중 단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은 소리 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60세 이후의 인체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오래 사용해 낡아버린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 필터는 훨씬 가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하는데 그 위에 몸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들이 계속해서 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뒤에야 진실을 알게 됩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신장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지고 결국 평생 투석실을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몸을 지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때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특히 겨울철 과일 섭취와 같은 익숙한 식습관 몇 가지만 조정해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신장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쳐왔지만 실제로는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 그 사실을 분명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받고 싶은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이 넘는 임상 경험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강단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고령의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모든 것이 너무 늦은 뒤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가슴 아프게 했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적인 식습관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자신을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겨울은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고 식탁 위에는 과일 접시가 놓여 있는 풍경과 함께 떠올려집니다. 과일은 건강함의 상징이자 효도의 표현이며 몸을 챙긴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장을 장기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신장은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튼튼한 기계가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소리 없이 여과 기능이 감소합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본인이 이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겨울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신장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과 당분이 농축된 과일을 계속 섭취하는 것은 이미 마모된 엔진에 계속해서 짐을 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이를 감당해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진 이후에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여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는 겨울철 단 며칠 사이에 평범하게 지내던 분이 갑작스러운 심장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똑같은 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잘 나오고 식사도 잘하고 일상생활도 큰 문제 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거의 기능을 잃기 직전까지도 고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이 끝나갈 무렵 진료실을 찾은 60대 남성 박 씨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그저 조금 피곤하고 입맛이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겨울 내내 비타민 보충을 위해 매일 과일을 많이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잘못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몸이 이미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입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결코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매년 겨울마다 반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점은 이런 손상의 상당 부분이 조금만 더 일찍 경고를 받았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돌려 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60세 이후, 특히 겨울철에는 반드시 조심해야 할 과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본래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상황과 잘못된 시기에 섭취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겨울이 고령자의 신장에 가장 위험한 계절인지, 그리고 왜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습관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을 한계로 몰아넣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60세가 지나면 인간의 몸은 요란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오래된 집 안쪽에서 벽돌 하나하나에 금이 가기 시작하듯 아주 조용하고 느리게 변해갑니다. 이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관이 바로 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없고 심하게 붓지 않으면 신장은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마주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장은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하는 정수 처리 시설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시스템이 매우 강하고 유연해서 잠깐의 과부하쯤은 큰 문제 없이 처리해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 안에 있는 여과 단위의 수는 서서히 줄어듭니다. 해마다 아주 조금씩이지만 수십 년이 쌓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여과 능력의 30, 40%를 이미 잃어버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장이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처럼 아프지도 않고 심장처럼 찌르는 통증도 없으며 무릎 관절처럼 불편함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겨울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가혹해집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몸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혈압은 올라가기 쉬워집니다. 이미 노화된 신장 속의 미세한 혈관들은 평소보다 훨씬 큰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을 석회질이 잔뜩 낀 오래된 수도관에 억지로 물을 밀어 넣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약한 부분부터 서서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오히려 과일로 몸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과일은 과자보다 낫고 튀긴 음식보다 건강하며 겨울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신장이 건강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게 특히 겨울철의 일부 과일은 실제로 큰 부담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칼륨입니다. 칼륨은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은 예전처럼 잘 배출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씩 서서히 혈액 속에 쌓이게 됩니다. 안전한 수치를 넘어서면 칼륨은 통증도 열도 일으키지 않지만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결과 심장은 빨라졌다, 느려졌다를 반복하며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 갑작스럽게 멈출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겨울밤 67세의 김모 여성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직접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입맛이 없고 소화가 잘 된다는 이유로 과일을 많이 드시는 습관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혈중 칼륨 수치가 이미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발생한 순간 상황은 너무나 빠르게 악화되었고 가족들은 손쓸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장면은 어떤 의사라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순간입니다. 칼륨뿐만 아니라 겨울철 과일 속 당분 역시 큰 문제입니다. 과일을 말리거나 농축하거나 음료 형태로 만들면 자연당의 밀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이 당분은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끈적하고 탁하게 만듭니다. 신장은 이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노화된 신장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지속적인 압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당뇨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분은 혈당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 안에 있는 미세 혈관을 포함해 작은 혈관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이 혈관들이 망가지면 여과 기능은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아무런 경고 없이 만성 신부전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또 하나 매우 위험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철에 과일 주스나 따뜻한 과일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액체 형태는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칼륨과 당분이 몇 배나 빠르게 흡수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도 없고 신장이 조절할 틈도 없습니다. 모든 부담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미 찢어지기 직전인 필터에 물 한 바가지를 들이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안일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년 동안 그렇게 먹어왔지만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버텨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런 보상 능력이 거의 사라집니다. 예전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이미 탈진한 사람에게 몇 바퀴만 더 뛰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정말로 더는 버틸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번 심하게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진행을 늦추고 돕는 것은 가능하지만 젊었을 때의 신장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듣기 싫더라도 이것이 제가 반드시 말해야 하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계절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공포 속에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60세 이후 겨울철에 특히 피해야 할 과일들과 방법과 양을 지킨다면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건강과 질병의 경계에서 직접 보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자신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소중하다면 반드시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문제의 핵심이 과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리고 언제 먹는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60세가 지나면 특히 겨울철에는 신장이 예전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너무나 익숙한 몇몇 과일들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 요소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60세 이후 겨울철에는 신장과 심장을 단기간에 위험한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과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과일들이 모두 매우 흔하고 매우 익숙하며 대부분 몸에 좋다고 믿어온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크기가 작고 먹기 쉬워서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과일들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하나씩 집어 먹다 보면 혈액 속에 칼륨이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칼륨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결국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뚜렷한 경고 신호는 없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고 몸이 어지러워진 뒤에야 상황을 깨닫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리거나 농축된 과일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과 미네랄은 여러 배로 농축됩니다. 작은 한 조각이지만 몸속으로 들어가는 당분의 양은 정제, 설탕 여러 숟가락과 맞먹습니다. 그 결과 혈액은 더 끈적해지고 혈액 순환은 느려지며 신장은 2배로 일을 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의 몸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노년의 몸에는 이것이 매일 반복되는 침식이 됩니다. 저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이씨 성의 한 노인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겨울마다 수분이 적어서 소화가 잘 된다는 생각으로 말린 과일을 즐겨 드셨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뚜렷한 증상은 없었지만 신장 기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잘못은 부주의가 아니라 자연에서 온 단맛은 항상 안전하다고 믿었던 데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형태로 과일 주스, 과일차 혹은 과일을 갈아 만든 음료입니다. 액체 상태에서는 당분과 칼륨이 거의 즉시 흡수됩니다. 몸이 조절할 시간도 없고 신장이 적응할 여유도 없습니다. 이는 빠르고 강력한 직접 타격과 같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일부 약물은 신장의 칼륨 배출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굳게 믿고 있는 것이 바로 겨울철 따뜻한 과일 음료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 때문에 스스로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뒤에서 신장은 높은 당분과 불리한 대사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뜻함은 잠깐이지만 손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0세가 지나면 과일은 아예 먹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자연은 위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하면 신장이 쉬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선택지도 함께 줍니다. 어떤 과일들은 양을 지키고 방법을 지킨다면 오히려 신장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여과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자연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한 과일을 우선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축하지 않고 주스로 만들지 않은 과일을 선택하고 먹을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당분이 혈액으로 천천히 흡수되어 신장이 조절할 시간을 벌 수 있고 심장도 전해질 충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먹는 시간입니다. 식사 직후나 배가 가득 찬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빠르고 오래 상승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몇 시간 동안 여과 압박이 지속되는 셈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60분이 지난 뒤 간단한 간식처럼 먹는 것입니다. 너무 배부르지도 너무 공복도 아닌 상태가 이상적입니다. 섭취량 역시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하다고 알려진 과일이라 하더라도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단순한 원칙은 하루 섭취량을 자신의 주먹 한 개 크기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체격도 다르고 필요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을 자신의 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은 약이 아닙니다.
늦게 자는 습관, 운동 부족, 수분 섭취 부족, 단 음식 과다 섭취 같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과일로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과일은 의식 있는 생활 습관 속에 놓였을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저는 지난 진료 인생 동안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아왔습니다. 하나는 아직 괜찮다며 옛 습관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차가운 투석기계 앞에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변화시키려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변화들이 이후 수년간 삶의 질을 지켜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는 겨울철에 스스로 신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이미 약해진 신호가 보이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냥 읽고 지나칠 조언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후회를 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아주 익숙한 질문 하나가 떠올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어왔고 겨울마다 늘 그랬는데 왜 이제 와서 위험하다고 하시는 건가요? 이 질문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리는 한 가지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시간 속에서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해마다, 계절마다 끊임없이 변하고 60세가 지나면 예전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젊었을 때의 신장은 마치 체력이 좋은 노동자와 같습니다. 야근도 견디고 압박도 버티며 작은 실수쯤은 아무 말 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그 노동자는 결국 지치게 됩니다. 문제는 그가 불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일을 하고 여전히 혈액을 걸러내다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은 대부분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옵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 한 번 혹은 겨울철에 느낀 이상한 피로감 한 번으로 병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괜찮다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느낌에 근거한 안심입니다. 신장이 아프지 않다고 해서 신장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심장이 부정맥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해서 혈중 칼륨 수치가 안전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고 있으니 식사는 조금 느슨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일부 약물은 혈액 속 미네랄을 처리하는 신장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이런 상태에서 특히 겨울철에 부적절한 과일 섭취 습관이 더해지면 위험은 훨씬 커집니다. 이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순을 몸은 오래 견뎌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거나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서 조금만 더 일찍 경고를 받았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상황들을 직접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실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차갑고 무정한 기계 소리에 삶을 맡기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주 사소해 보였던 습관을 바꾸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길에 들어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거창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몸이 한계를 넘기 전에 멈추는 것, 나이 들며 찾아오는 조용한 변화를 듣기 위해 멈추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맞는 걸까? 60세 이후의 겨울은 더 이상 무조건 보양하는 계절이 아닙니다. 절제와 이해, 그리고 자신의 몸을 존중해야 하는 계절입니다. 과일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5년, 10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먹고, 그리고 멈출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는
당신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대신 먹어줄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결정은 매일매일 식탁 위에서 아주 작은 선택 속에서 당신 스스로가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손에 든 과일 한 개가 몸을 살리는 영양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직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기 전에 바꾼다면 변화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저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금만 조정해도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수년간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한 분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이해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 중인 분이라면 식단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혼자서 무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습관을 조금이라도 돌아보게 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진료실 안에서는 미처 다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특히 주변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부터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건강한 노년은 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해와 올바른 선택에서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길 바라며 이번 겨울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큰 존중으로 자신의 몸을 대하시길 바랍니다.